심장부전 말기 진단을 받은 지혁이 지은호에게 차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박진석은 30년 동안 숨겨온 고성희의 거짓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과연 지혁은 자신의 병을 끝까지 숨길 수 있을까요? 그리고 고성희와 박진석의 최후 대결에서 승자는 누가 될까요? 지금부터 화려한 날들 다음 예상 줄거리 시작합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순간 지혁은 오히려 살아있음을 처절히 느꼈습니다. 병원 복도를 터벅터벅 걸어 나오는 지혁의 발걸음은 무거웠는데요. 3번의 정밀검진 결과는 잔혹했습니다. 심장부전 말기, 언제든 심정지가 올 수 있는 위험한 상태라는 진단이었어요. 환자분, 지금 당장 입원하셔야 합니다. 혼자 돌아다니시면 안 돼요. 담당 의사의 경고가 귓가에 맴돌았지만 지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묶여서 남은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았거든요. 핸드폰을 켜보니 지은호에게서 온 문자가 20통이나 쌓여 있었습니다. 오빠 출장 잘 다녀와요. 빨리 보고 싶어요. 내일 공항에 마중 나갈게요. 목도리 완성했어요. 오빠 색깔이에요. 메시지 하나하나가 지혁의 가슴을 찔렀는데요. 이제 그 따뜻한 마음을 더 이상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지혁은 휴대폰을 꺼버리고 차에 몸을 맡겼습니다. 돌아가는 길 내내 지혁의 머릿속에는 지은호의 얼굴만 떠올랐어요. 처음 회사에서 만난 그날부터 조금씩 가까워진 순간들까지. 왜 하필 지금이야? 지혁이 중얼거렸는데요. 고백하려던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순간이었습니다. 한편 박가는 폭풍전야의 고요함 속에 있었어요. 박진석은 서재에서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고성희와 지은호 99.7% 일치. 숫자가 말해주는 진실은 명확했어요. 30년 동안 완벽한 아내라고 믿었던 고성희가 자신의 친딸을 버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박진석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는데요. 첫 번째 아내가 자신과 박성재를 버리고 떠났던 그 아픈 기억이 되살아났거든요. 설마 고성희도? 박진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너무나 분명했어요. 그 순간 안방에서 고성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진석씨. 어디 계세요? 평소와 같은 다정한 목소리였는데요. 박진석은 서류를 책상 위에 살짝 놓고 방으로 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성희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거든요. 스스로 털어놓는다면 그 용기만큼은 인정해주고 싶었어요. 고성희는 화장대 앞에서 크림을 바르고 있었습니다. 오늘 회사 일이 많았나 봐요.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여요. 박진석을 돌아보며 환하게 웃는 고성희였는데요. 그 완벽한 미소가 이제는 소름 끼치게 느껴졌습니다. 당신 혹시 나에게 할 말 없어? 박진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고성희의 손길이 잠시 멈췄지만 곧 다시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특별한 일이라도 있었나요? 박진석은 서재의 서류를 떠올렸습니다. 분명 고성희가 들어가서 그 서류를 봤을 텐데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걸까요? 아니야. 그냥 혹시나 해서. 박진석이 돌아서려는데 고성희가 뒤에서 불렀습니다. 여보, 요즘 뭔가 이상해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그 순간 박진석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혹시 고성희가 자신의 감정을 눈치챘을까봐 걱정됐거든요. 아무것도 아니야. 너무 신경 쓰지 마. 박진석이 나가고 나서 고성희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입꼬리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는데요. 서재에 있던 그 서류. 박진석이 일부러 놓은 거겠지. 고성희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인정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지켜온 이 자리를 그렇게 쉽게 포기할 수는 없었거든요. 지은호. 그 계집애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질 순 없어. 고성희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 시각 지혁은 회사로 향하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훨씬 일찍 출근한 지혁을 본 직원들이 놀랐습니다.
사장님, 출장에서 막 돌아오셨는데 쉬시지 그래요? 괜찮아. 밀린 일이 많아서. 지혁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는데요. 어딘가 모르게 차갑고 거리감이 느껴졌어요. 지은호도 그 변화를 금세 알아차렸습니다. 오빠, 많이 피곤해 보여요. 혹시 어디 아픈 데라도. 아무것도 아니야. 신경 쓰지 마. 지혁이 딱딱하게 대답했어요. 지은호가 정성스럽게 뜬 목도리를 내밀었지만 지혁은 받지 않았습니다. 고마워. 하지만 이런 건 받을 수 없어. 지은호의 얼굴이 순간 굳었는데요. 출장 전에 따뜻했던 지혁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오빠,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왜 갑자기 이렇게? 잘못한 건 없어. 그냥 우리 사이에 선이 있으면 좋겠어. 지혁의 말이 지은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동안 조금씩 가까워졌다고 생각했던 관계가 순식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지혁은 고개를 돌리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지은호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미어질 것 같았거든요. 이게 맞아. 이렇게 멀어지는 게. 지혁이 속으로 되뇌었는데요. 하지만 지은호의 상처받은 표정을 보니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지혁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는데요. 환자분, 오늘까지 입원 수속을 밟지 않으시면 저희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지혁은 통화를 끊어버렸어요. 남은 시간 동안 병원에 갇혀 있고 싶지 않았거든요. 회사 일을 정리하기 시작한 지혁이었습니다. 하나둘씩 업무를 직원들에게 넘기면서 자신의 흔적을 지워나갔어요. 지은호는 그런 지혁의 모습이 이상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준비하는 것 같은 분위기였거든요. 오빠가 왜 저렇게 변했을까? 지은호는 혼란스러웠는데요. 출장 전까지만 해도 고백을 준비하는 것 같았던 지혁이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지은호는 용기를 내서 지혁을 찾아갔습니다. 오빠, 저희 얘기 좀 할까요? 무슨 얘기? 출장 다녀오신 후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신 것 같아서요. 혹시 무슨 일이라도. 그 순간 지은호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부산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지은호 씨, 우진 씨가 응급실로 실려왔습니다. 빨리 오세요. 지은호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는데요. 무슨 일이에요? 수술은 성공적이었다고. 간 이식 후 합병증이 생겼습니다. 지금 중환자실에 있어요. 지은호는 휴대폰을 놓고 주저앉았습니다. 우진이 자신 때문에 위험해졌다는 생각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우진아. 지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는데요. 그 모습을 본 지혁의 마음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의 병 때문에 지은호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결국 또 다른 아픔을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은호야, 진정해. 내가 같이 가줄게. 지혁이 자신도 모르게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은호가 고개를 들어 지혁을 바라봤는데요. 그 순간 지혁의 눈에서 예전의 따뜻함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정말 같이 가주실 거예요? 그럼. 우진이는 내 친구이기도 하잖아. 지혁과 지은호는 급하게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기차 안에서 지은호는 계속 울었는데요. 다 제 탓이에요. 우진이가 저 때문에 아픈 거예요. 그런 말 하지 마. 우진이는 자신의 선택이었어. 지혁이 지은호의 어깨를 토닥였는데요. 그 순간 가슴에 찌릿한 통증이 왔습니다. 지혁은 몰래 가슴을 움켜쥐며 참았어요. 아직은 지은호에게 들킬 수 없었거든요. 부산 대학병원 중환자실 앞에서 지은호는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나와서 설명하는 우진의 상태는 심각했어요. 간 이식 후 급성 거부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응급처치를 하고 있지만 우진이가 위험하다는 뜻인가요? 지은호의 목소리가 떨렸는데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이식받은 간의 기능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지은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자신이 준 간 때문에 우진이 더 고생하게 됐다는 생각에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지혁은 조용히 지은호 곁에 앉았습니다. 우진이는 강해. 분명 이겨낼 거야. 하지만 오빠. 만약에 우진이가. 그런 생각하지 마. 우진이는 포기할 애가 아니야. 지혁이 지은호의 손을 꼭 잡았는데요. 그 순간 또다시 가슴에 날카로운 통증이 왔어요. 지혁은 인상을 찌푸리며 참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통증이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식은땀이 이마에 맺히기 시작했는데요. 지은호는 우진 걱정에 정신이 없어서 지혁의 이상함을 눈치채지 못했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우진의 상태는 조금씩 안정됐습니다. 다행히 고비는 넘긴 것 같아요. 며칠 더 지켜봐야겠지만요. 의사의 말에 지은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우진아, 정말 다행이야. 지은호가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우진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진은 의식을 되찾고 지은호를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누나, 미안해. 걱정 끼쳐서. 바보야. 미안하긴 뭘 미안해. 내가 무사해서 다행이야. 그 모습을 지켜보는 지혁의 마음은 복잡했는데요. 지은호가 우진을 바라보는 애틋한 시선이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은호는 정말 따뜻한 사람이야. 이런 사람을 혼자 두고 갈 수는 없는데. 지혁이 속으로 생각했을 때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비틀거렸습니다. 이번에는 통증이 너무 심했어요. 오빠. 지은호가 놀라서 지혁을 붙잡았는데요. 지혁은 그대로 바닥에 쓰러져 버렸습니다. 오빠. 의사 선생님. 지은호의 비명소리가 병원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응급실로 실려간 지혁을 본 의사들은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심장부전으로 인한 쇼크 상태입니다. 즉시 중환자실로 옮겨야 해요. 지은호는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우진에 이어 이제 지혁까지 위험해진 상황이었거든요. 의사 선생님, 지혁 오빠는 괜찮아질 수 있는 거죠? 환자분이 심장이식을 받지 않으면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의사의 말에 지은호는 충격을 받았어요. 지혁이 그렇게 심각한 병을 앓고 있었다는 걸 전혀 몰랐거든요.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지은호는 눈물을 흘리며 중환자실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한편 서울에서는 박진석과 고성의 사이에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어요. 박진석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고성이가 서재의 서류를 보고도 끝까지 모른 척하는 모습에 분노가 폭발했거든요. 고성이, 이제 그만하자. 박진석이 안방으로 들어가서 차갑게 말했어요. 고성이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연기를 했습니다. 여보,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지은호가 당신 딸이라는 걸 내가 모를 것 같아. 박진석이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고성희 앞에 던졌어요. 고성희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는데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여보, 이걸 어떻게? 30년 동안 나를 속였구나. 자신의 친딸을 버리고. 박진석의 목소리에는 배신감이 가득했어요. 고성희는 무릎을 꿇고 박진석 앞에 엎드렸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당신을 사랑했어요. 진심으로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거짓말을 할 수 있어? 박진석은 고성희를 차갑게 내려다봤어요. 그동안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거든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게요. 고성희가 울부짖으며 매달렸는데요. 박진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성의 짐을 싸. 내일까지 이 집에서 나가. 여보. 더 이상 할 말 없어. 변호사를 통해서 이혼 절차 진행하겠어. 박진석이 돌아서서 나가려는데 고성희가 뒤에서 소리쳤어요. 후회할 거예요. 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면서. 그 순간 박진석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래. 30년 동안 당신 덕분에 편하게 살았지. 하지만 이제 혼자서도 충분히 살 수 있어. 박진석의 말에 고성희는 이를 갈았어요. 자신이 떠나면 박진석이 금세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상과 달랐거든요. 고성이는 방에 혼자 남아서 분노를 사겼습니다. 모든 게 그 계집애 때문이야. 지은호 때문에. 고성희의 눈에는 복수심이 가득했어요. 부산 병원에서 지은호는 지혁과 우진 사이를 오가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지혁의 상태는 더욱 악화됐는데요.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났다가를 반복하고 있었어요. 오빠, 제발 일어나요. 저한테 말도 안 하고 이렇게 아프면 어떻게 해요? 지은호가 지혁의 손을 잡고 울며 말했습니다. 지혁이 간신히 눈을 뜨고 지은호를 바라봤어요. 은호야, 왜 말 안 했어요? 이렇게 아픈 걸 왜 혼자 견뎌요? 미안해.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 지혁의 목소리는 가늘었는데요. 숨 쉬는 것조차 힘들어 보였어요. 바보예요. 걱정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오빠는 제게 소중한 사람인걸요. 지은호의 고백에 지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도 너를 많이 좋아해. 사랑해. 오빠. 지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제야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는데 너무 늦어버린 것 같았거든요. 은호야, 내가 만약 그런 말하지 마세요. 오빠는 꼭 나아질 거예요. 하지만 의사는 지혁의 상태가 위중하다고 했어요. 심장이식 수술을 받지 않으면 언제 위험해질지 모른다는 상황이었거든요. 그 시각 우진의 병실에서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거부 반응이 잡히면서 우진의 상태가 급격히 호전된 거예요. 누나, 나 이제 괜찮아. 고마워. 우진이 지은호에게 환하게 웃으며 말했는데요. 지은호는 기뻤지만 동시에 지혁 걱정에 마음이 무거웠어요. 우진아, 지혁 오빠가 많이 아파. 심장병이래. 뭐? 형이. 우진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을 위해 부산까지 따라온 지혁이 그렇게 아팠다는 걸 몰랐거든요. 누나, 형한테 가봐. 나는 괜찮으니까. 하지만 너도. 나는 정말 괜찮아. 형이 더 위험해 보여. 우진의 말에 지은호는 지혁에게 달려갔어요. 지혁은 산소 마스크를 쓰고 힘겹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오빠, 포기하지 마세요. 제발. 지은호가 지혁의 손을 꼭 잡고 기도했어요. 그 순간 지혁이 간신히 눈을 뜨고 지은호를 바라봤습니다. 은호야, 행복해야 해. 나 없이도. 오빠가 없으면 저는 행복할 수 없어요. 지은호의 간절한 마음이 지혁에게 전해졌는데요. 지혁은 마지막 힘을 다해 지은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사랑해. 정말 사랑해. 그리고 지혁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오빠. 의사 선생님. 지은호의 절규가 병원에 울려 퍼졌어요. 의료진이 달려와서 응급처치를 했지만 지혁의 심장은 이미 한계에 달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우진이 휠체어를 타고 달려왔어요. 형. 우진은 지혁을 보며 눈물을 흘렸는데요. 갑자기 결심한 듯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형에게 심장을 줄 수는 없나요? 우진아, 무슨 소리야? 지은호가 놀라서 말렸지만 우진은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누나, 형이 저를 살려줬잖아요. 이번엔 제가 형을 살릴 차례예요. 하지만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불가능해요. 우진 씨도 수술을 받은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결국 지혁은 기적적으로 고비를 넘겼지만 언제까지 버틸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시간이 흘러 몇 개월 후 우진의 건강이 완전히 회복됐을 때 일어날 일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우진이 뇌사 상태가 되면서 그의 심장이 지혁에게 이식되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진은 마지막 순간까지 지혁과 지은호의 행복을 바랐고 그 마음이 하늘에 전해진 것 같았습니다. 지혁은 우진의 심장으로 새 생명을 얻었고 지은호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고성이는 결국 박가에서 쫓겨나면서 30년간 쌓아올린 모든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었고 거짓으로 쌓아올린 행복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거였어요. 화려했던 날들의 끝에서
진정한 사랑만이 모든 시련을 이겨낼 수 있다는 진실이 남았습니다.